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교수님.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네, 요양시설에는 특별한 냄새가 있다.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주춤합니다. 한번 들어갈 때. 그러세요? 네,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퇴근할 때 꼭 향수 뿌리고 다녀.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 저는 뭐 사실 어르신들에게 기저귀를 간다든지 직접적인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요, 제 몸에, 그 다음에 제 물건에 오랜 시간 동안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은근하게 그런 이제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특유의 약간 네, 있어요. 네. 냄새가 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네, 맞아요. 저희 딸아이가 저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향수도 자주 뿌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네. 문제가 아니라 병원 특유의 냄새와 어르신 특유의 냄새가 이렇게 섞여서 나서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네. 오늘 우리가 노인시설, 노인성 채취라고 하는 노인의 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네. 우선 노인시설에다 그러면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소변, 뭐 기저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노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계시다 보니까 노인 특유의 냄새, 그 노인성 채취, 거기에 또 여러 가지의 자기 일상생활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입냄새, 그 다음에 또 시설에서 뭐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이러니까 벌써 뭐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정체불명의 오만 것들이 다 섞여서 나게 되죠. 그래서 네. 금방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러다가 또 조금 보면은 이제 이 후각이 굉장히 우리 감각 중에서 좀 무디거든요. 금방 어떻게 돼요? 적응합니다. 네, 네, 화장실 괜찮습니다. 아시죠? 네, 네, 들어갈 네, 때 네.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해서 노인 시설의 그 경영주들은요, 또 그다음에 간호사들요 많이 고민하세요. 그래서 커피도 찌꺼기도 갖다 놓고요, 방향제도 뿌려보고요, 환기도 하고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 냄새가 한참 이렇게 근절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지경이죠. 네, 그래서 그 노인 시설에 보면 이제 질 관리, 질 향상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저귀를 탈 기저귀, 그다음에 탈 냄새, 탈 낙상, 탈 욕창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해서 그 시설이 얼마나 좋은 시설인가를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 노인 특유의 노인성 채취라고 하는 노인의 날을 한번 우리가 함께 알려주세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노인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는요 가령치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 보면 이제 나이가 더해지면서 노인에게 나는 특유한 그 채취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쉰내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인성 냄새의 이제 주 원인은 학명어로 보면 이제 노네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부 밑에 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쌓여서 이제 산패되어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 무슨 뭐가 이렇게 일이 생기나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때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오지 않고 물하고 함께 섞여서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중탄산염의 형태로 이제 나오고 거기서 마지막 남는 것이 산화제라고 하는 이제 수소 효소가 있습니다. 이 수소가 피로를 만들고 질병을 만들고 노화를 만들고 이제 면역을 떨어지게 하죠. 바로 이러한 산화 물질이 피부 밑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기름의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냄새가 나게 되죠. 찌릿한. 또 거기에다가 또 남성 호르몬이 또 더해지면 또 이상한 또 복합 특유의. 그런데 또 이제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그 질의 폐하가 강한 산성에서 많이 이렇게 알칼리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질이 있는 그 동네에서도 이상한 쿰쿰찝찝하고 이런 냄새. 그래서 정말 정체불명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는 혼합된 아주 불쾌한 냄새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냄새들을
어떻게 잘 제거를 하느냐가 음.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이 피지에 있는 이 산패된 물질을 노네나를 잘 이렇게 안 쌓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 배출이야. 씻는 게 아니라 배출. 예, 이제 씻는 거는 그 다음 단계고요. 아, 그러면 운동이겠네요. 그죠?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땀. 네. 땀을 통해서 음. 이것을 배출을 해야 돼요. 아, 그러고 나면 이제 땀이 나면서 또 이제 씻어야 그쵸. 되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워는 효과가 좀 덜하고요. 이렇게 탕, 입욕을 해서 이것이 충분히 배출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샤워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입욕보다는 탕목욕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러면 이제 족욕이다, 반신욕도 우리가 이제 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들어가고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안 먹어요. 안 돼요. 하루에 3000cc 이상 충분히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수분도 뭐 벌컥벌컥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드셔야 돼요. 와, 이건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분이 없으면 논의 날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변과 소변도 화학작용을 이제 수변이 없으니까 더 심하게 돼가지고 체취를 더 많이 나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쵸. 가속화시키는 진하게 나게 되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소변이 이렇게 농축될 때 나는 냄새. 거기다 또 어르신들이 약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약물이 배설될 때 또 냄새도 맞아, 또 특유의 가속화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수분이에요. 그다음에 운동으로 땀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더해지는 요소 중에 입냄새. 그 지금 이제 고령이신 뭐 8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생활 여건 자체가 상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뭐 더운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설적으로 지금보다는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위생 관리를 잘 안 하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또 물집, 필리, 그럼 이런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만이 입냄새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흡연까지 더해지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를 하게 되면 노네나를 생성을 촉진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노네나를 이러한 그 피지선을 분해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요. 뭐 두 개 같이 하면. 그러니까 뭐 잘 안 씻으시고 흡연하고 음주하시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흔히 말하면 엉망이면 뭐 냄새도 많이 납니다. 엉망이겠죠. 많이 그렇습니다. 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수면을 충분히 취해 주셔야 돼요. 잘 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제 독소들을 잘 또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면역을 만들어내죠. 근데 또 시간도 중요해요. 뭐 낮에 자는 수면은 그렇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밤에 10시부터 6시, 새벽 6시까지 충분히 하루에 8시간 자주는 그런 생활 습관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일상적인 어떠한 그 삶으로 넘어가면 의복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의복을 또 입으실 때 주로 이제 면 제품을 입으시고 또 햇빛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또 잘 해주시니 또 이러한 노인성 냄새를 제거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제 뭘 먹을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이러한 노네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노폐물이라고 하는 찌꺼기 산화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뭐죠? 항산화. 그죠? 엄청 많이 보조식품으로 그쵸, 나오잖아요. 얘기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시기에 있어서 식품보다 보조식품보다 식사로 드는 것이 훨씬 더 효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산화라는 것이 우리가 영양을 이야기할 때 뭐 3대 영양소, 뭐 5대 영양소, 뭐 6대 영양소 이렇게 하다가 오늘날 선생님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7대 영양소인 컬러푸드. 뭔가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면 보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우리 동물들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우리가 방어 기전이 있지만 이런 식품들은 방어 기전이 이제 색깔로 그래서 곰팡이다,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색깔로 나타나는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피토케미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금방 빨갛고 노랗고 파란 컬러가 많이 들어있는 특히 이러한 이제 논에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색깔 중에서도 이제 검정색이 좀 많아요. 아 검정. 네, 블루베리. 검정색, 뭐 네네네네. 블루베리, 네네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시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또 특별히 말씀드리면 이런 논에날을 제거하는 이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있죠. 우리나라 단감. 예, 단감, 단감. 진한 단감. 네네 단감. 예, 그래서 단감을 드시면 살이 조금 찌는 면이 좀 있기는 한데 또 예뻐지세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가을철에 단감 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박스 사놓고 하루에 몇 개씩 깎아 드시고 그러는데 이 탄닌 성분이 논에날을 제거해주는 그다음에 또 녹차 안에 또 탄닌 떫은 맛이 있잖아요. 네, 저 밤 그런 떨어서 부분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떫은 맛이 이제 몰랐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이죠. 시세이도에서는 네. 이러한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 노인 화장품 라인이 있습니다. 쭉 그래서 화장품에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바를 때 네네네. 이제 여기에 탄닌 성분을 넣어가지고 노인성 화장품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죠. 근데 돈은 조금 비싸게. 그렇겠죠. 이제 네. 그다음에 궁금하네요. 있어요. 그 일본은 워낙 이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노인에 필요한 물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노인 시설에 바르는 페인트, 또 이러한 벽지, 이 안에도 노인성 냄새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첨가해가지고요. 조금 단가를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렇죠. 그러면 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네.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러네요. 노력을 네네네. 할 때 우리가 네. 효과를 거둘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탄닌이 들어있는 노인 화장품 라인도 있다. 돈은 조금 비싸다. 네, 이제 그 외에 뭐 청소다, 환기다, 방향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 시설과 노인 스스로의 이제 자기 관리를 또 잘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주다, 흡연이다 이것이 논에날을 분해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음주는 논에날을 또 많이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어르신 냄새라는 게 그러니까 맞는 우리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표현함으로써 어르신들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것들이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조금 관리가 진짜로 필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죠. 생각하기에도.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젊은이들이 노인을 혐오한다, 노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죄값을 돌리지 말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꼭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년의 삶 중에서 손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즐겁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농손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농손락.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단어가 일반화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책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즐거움을 주는 손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번 안아보려고 갔는데 냄새나 하죠. 냄새나 아버지 냄새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죠. 뭐 용돈도 준비해놓고 즐거움으로 가득 이렇게 누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얼마 상처받으시죠. 네, 진짜 상처받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마냥 슬퍼하지 마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운동하시고 땀을 흘리고 입욕 목욕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치아 관리 잘 하시고 환기, 의복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하신다면은 이제 이런 냄새로부터 안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좀 덜한 이제 거기에 더불어 조금 냄새가 좋은 향수도 착 뿌리시고요.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제 선물이 향수예요. 네. 뭐 센스 있으시네. 어쨌든 그 음. 남자들은 위생 관리가 조금 여자보다는 그쵸. 조금 예, 덜하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제 좀 신경, 딸아이한테도 제가 도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나마 개인이 그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일 때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요양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면 스스로 관리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시설에 이제 관계 당국자들도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환기한다고 문을 쫙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덥다 이러죠. 예, 뜨거운 그럼 바람 바깥에서 들어온다. 뜨거운 바람 들어오면 그다음에 또 겨울에 또 문을 또 열어서 환기하려 치면 추운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연료비가 올라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에도 약간의 이제 무리함이 있기도 합니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린넨물 이제 옷들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어져야 하는 이제 시설적인 측면은 이렇게 부탁드려서 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요양병원에서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보호자들이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욕은 합니까? 목욕은 네네. 시켜줍니까? 네네 맞아. 우리 근데- 엄마 언제 목욕했어요? 네, 언제 목욕했습니까? 맞아. 그러면서 왜 우리 엄마의 그 손에서 각질이 이렇게 나오고 침상 주변에 각질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의 특성상 목욕은 매일 할 수가 없죠. 뭐 수분의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원칙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목욕의 시간은 뭐 20분. 그다음에 이제 탕목욕을 하더라도 5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 뭐 이래서 이제 어떤 이제 노인의 그 목욕의 그 시설에서 관련된 이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목욕의 어떤 충분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새칭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고양이 목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시설에서는 이렇게 탕목욕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샤워 정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퀄리티 면에 있어서 한 요양보호사가 너무 많은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10명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 5명 정도. 그래서 가장 일본에서도 한 요양보호사가 관리하기 가장 좋은 인력은 4.5명. 뭐 이렇게 4~5명이 이제 가장 좋은 인력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제 보호자가 더 지불을 많이 해야 되죠. 내야 되는 이런 이제 녹록치 않는 현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노인성 채취라고 하는 노네 날과 어떤 이제 그 요양시설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뭐 기저귀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좀 해주자. 해서 냄새를 전혀 안 나면 정말로 좋겠지만 점점 그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더불어서 잘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뭐 세 번째 잘 된 것 같아요.